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교사들, 학교 발령 전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습교사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교육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학에서는 주로 교과 중심의 교육을 받고 물론 실습을 나오지만 현장을 충분히 경험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는 시도에 한해서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습교사제를 운영하겠다라고 아마 교육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이죠. 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데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제 배정 인원은 차이가 있겠지만 수백 명 규모로 시작한다라고 해요. 네. 이 수습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기간제 교사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 운영되는 방식은 교육 실습인가요? 수습교사제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교사인가요? 정체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제 기간제 교사랑은 좀 다르고 또 실습 교사랑도 좀 다른 아마 말 그대로 수습 아마 한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뭐 멘토링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협력교사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좀 더 경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교사로서 역량을 좀 갖춰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습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인턴십이라고 볼 텐데 인턴십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 지원자가 될 것이냐 혹은 가뜩이나 교육활동과 학생들 생활지도로 이제 여러 가지 과중한 부담이 있는 교사들에게 이 수습교사를 지도하는 업무까지 떠넘기는 거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습 교사가 도입된다고 하면 아마 이제 임용 준비를 하는 예비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임용 교사 한 번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정식 교사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염려를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이 사람은 어떤 교사 임용이 어떻게 확정된 거죠. 확정된 상태에서 수습교사제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서희초 사건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신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교육 환경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습 기간을 마련해서 이 교사들의 부담은 덜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자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교직단체들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걸 보면 이게 결국은 교생 실습과 같은 형태로 현장의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생각하세요? 교원 단체에서는 저연차 교사나 신규 교사가 역량이 부족해서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에서 이게 도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제가 신규 때를 돌이켜 보면 저는 처음 발령 받자마자 6학년 담임 교사에 되게 과중했던 방송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사가 처음 교직에 들어오는 1년을 교사의 생존기라고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도 벅찬데 그것도 처음부터 6학년 학생들의 뭐 과중한 방송 업무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습 교사가 처우라든가 그런 것들은 교사와 동일하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적응 기간 혹은 징검다리로서 교사의 역량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하면 전 동의를 합니다. 징검다리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육 현장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 될 텐데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 인턴 교사를 지도하고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중경력 이상의 고경력 교사들이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 수습 교사는 정원 외로 주고 그 다음에 이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경교사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에서 중요 보직이라든가 부장교사일 텐데 이 실습교사까지 멘토링이나 지도하면서 이걸 동시에 병행한다는 거는 사실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되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문제점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교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예비 교원들이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습교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거에 대해 따라서 어떤 임용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신분상의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임용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인턴십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의 교사들 같은 경우에
교생 실습을 지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승진 가산점도 받고 일부의 약소하지만 수당을 받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학점도 이제 옛날처럼 뭐 ABC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PF 형태로 주지만 그런 것들 부여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이제 어떤 MZ 세대의 젊은 대학생을 막 벗어난 예비 교원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 근데 사실 평가 제도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현재 임용고사 체계에서 수습 교사를 거쳐서 또 한 번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도 그걸 평가하는 학교나 교사도 그리고 평가를 받는 그 임용고시 합격한 예비 교사도 막중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사의 이 생존기에 수업 시수도 좀 낮춘다거나 혹은 능숙한 교사를 멘토 삼아 혹은 모델 삼아 배울 수 있고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능숙한 교사들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 현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만 해도 선생님들이 특수학과 포함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17분 담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17분 중에 예를 들어서 예비교원들을 2-3명씩을 맡는다라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부장 인선도 어려운데 이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교원 수습교사들을 지도하는 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학교나 뭐 중심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한 사람의 몫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부장이 한 선생님이 그 예비교사 한 명을 전적으로 책임다. 아,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죠. 그게 실제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교생 실습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으로서 실효성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세요. 제가 꼭 수습교사제를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대학에서의 교육이 현장과 괴리가 안 돼 있다면 현장의 교사들이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론 중심의 수업을 받고 짧은 실습을 받은 교사가 와보면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요새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사직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학부모 민원부터 낮은 처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지만 실제 배우고 기대한 거랑 현장의 괴리감이 전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있게 되니까 자꾸 현장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는 장점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교육 시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학교 현장으로 떠넘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이제 부여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장을 고려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임용되기 전에 합격하고 임용고시 합격한 후에 이제 신규 교사 연수라는 걸 받아요. 일단은 그 연수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수습교사제로 운영됐을 때 교사 개인과 현장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속에서 수습교사제로 가져야 될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원되는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연수하고 현장에 갔을 때 관리 감독하는 주체는 단위 학교이겠지만 그 수습교사 자체가 현장에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습교사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행정 업무 경감 혹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떠넘기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토론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 대표가 신규 교사, 적용육 교사한테 동행 교사제를 하자. 신규 선생님들의 적응을 돕자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전에 저희가 교육부에 이런 교원 역량 함양 계획을 하면서 지원청, 교육청별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역량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구비를 해야지 이 수습교사제를 도입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조직이랑 그런 것들은 이제 구비를 해야 된다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어떠한 아주 그럴듯한 명칭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MZ 세대예요. 지금 성인이 됐고, 근데 그 친구와 이제 소통할 때마다 저 스스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제가 절감을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됐을 때 그 자녀하고 소통할 때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 있는 우리 고경력 교사 선생님들이 사실 정가의 보도처럼 모든 역할을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교사 멘토링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면, 그 수습교사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우리 고경력 교사들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행정 업무 격앙, 이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토론회 때 자꾸 했던 게 떠올라요. 무너지는 교단, 연대의 손길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저경력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교직 그 전체적으로 좀 위기에 와 있거든요. 이런 교육활동 침해라든가 위축된 교육활동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우선은 잘 건강하게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신규 교사가 오든 누가 오든 문제가 없는데, 학교 현장이 어려우니까 신규 교사는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 많이 아프세요. 중견교사도 아프고 원로교사도 힘든 학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좀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수습교사제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하면서 교육 현장의 문화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근본이겠죠. 그리고 본질이겠죠. 근데 이제 수습교사제 도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습교사제가 과거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문 용어로 빡세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교사로 정식 임용이 되었어요. 굉장히 절실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임용고시 합격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 간다는, 준비한다는 자세에서 우리 신규 교사들이 어떠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사로서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라는 그런 관문을 넘긴 했지만, 교사라는 게 그 임용고시를 통과된다 딱 완성되고 내가 완전히 교사로서의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계속 성장도 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육 상황에 대처하는 건 끊임없는 성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수습교사도 적응 시기가 필요하고, 또 그 적응 시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학교의 그런 변화를 같이 함께하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말한 거 우선은 좋은 말인데, 외부에서도 만들어주고, 근데 안에서도 근데 그런 뭐 요새 전학공이라는 여러 가지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예비 교사들한테 이제 그걸 준비하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습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교육 지금 현재의 문화라든가 학교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신규 교사가 발령이 되면 온 학교에서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그 신규 교사님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발령 났을 때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학교 적응을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그런 촉매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교 현장의 이제 공동체성이 사실은 어느 학교는 똘똘 뭉치고 아직도 이제 하나의 가족처럼 운영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개인화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면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습교사제를 운영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과거의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어떤 선진화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것들은 어떤 교육부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세밀하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거에 이제 진일보된 거 상으로 어떠한 수백 명의 교사들을 이제 수습교사제로 할당하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수습교사제가 옴으로써 그 학교의 문화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 구성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습교사의 장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들이 필요해요. 아까 대 선생님이 말했지만 정원회로 들어온다라면, 그리고 그 지도하는 교사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그리고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어떤 혜택을 준다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수습교사제 이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내년 3월에 우리 대현 선생님도 학교 현장으로 오시잖아요. 한번 내실 있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